부장님 아니셨어요? 퇴직 후 오랜만에 들른 회사 근처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묻는다. 그 한마디에 웃음이 나오면서도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다. 그렇다. 나는 이제 과거형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때는 사무실에서 내 말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졌고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내 눈치를 살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내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다. 만나자 해도 바쁘다며 흐지부지. 마치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조명이 꺼지고 관객도 사라진 기분이다. 퇴직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투명 인간으로 만들 줄은 몰랐다. 하지만 사실 이건 누구에게나 오는 현실이다. 누구든 언젠가는 명함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문제는 준비 없이 은퇴하면 그 변화에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다. 퇴직 이후에도 내가 나로서 살아가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나 아무 일도 없는데 하루가 너무 길어. 김 과장은 대기업 전략기획팀에서 30년 넘게 일했다. 퇴직 전엔 매일 야근, 주말 보고서 작성은 기본이었고 스스로를 워커홀릭이라 불렀다. 그런 그가 정년퇴직 후 가장 처음 느낀 감정은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허무함이었다. 처음엔 드라마 보고 여행 다니고 등산도 했다. 하지만 두세 달이 지나자 매일 아침 오늘 뭐 하지? 라는 고민으로 하루가 시작됐다. 회사 다닐 땐 그렇게 바쁘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시간을 때우고 있는 자신이 싫어졌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시간을 관리할 준비다. 퇴직 후에도 목표와 루틴이 있어야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꾸준히 할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2. 아내가 나를 부담스러워해요. 두 번째 사례는 이 부장이다. 퇴직 후 집에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게 낙이라 생각했는데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당신 왜 이렇게 집에만 있어? 점심은 또 뭐 해줘야 돼? 하루 종일 TV만 보고 앉아 있으면 나도 답답해. 이 부장은 말 그대로 재택 방해자가 되어버렸다.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자신이 마치 짐처럼 느껴진다며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게 됐다. 이 경우 퇴직 후에는 부부 관계의 재정립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서로의 공간, 역할, 대화가 필요한데 그걸 무시하고 갑자기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갈등이 생긴 것이다. 은퇴 후엔 혼자 있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 나만의 취미 활동, 친구가 있어야 관계도 숨통이 트인다. 3. 내가 누구였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더라.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자였던 최 사장이다. 한때 지역 상권을 주름잡던 식당 주인이었고 정치인, 경찰, 은행원들이 다 인사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 식당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그는 그냥 아저씨가 되었다. 시장에 나가도 아는 얼굴 하나 없고 SNS에 글을 올려도 반응은 시큰둥. 이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구나 싶을 땐 괜히 외롭고 쓸쓸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퇴직 후의 사회적 연결망이다. 직업이 인간관계의 중심이었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고립감에 시달린다. 그래서 퇴직 전에 새로운 커뮤니티, 봉사활동, 동호회, 유튜브 등 외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왕년의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결론 퇴직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퇴직이 무섭고 외로운 건 내가 없어도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인생 2막은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있고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내 이름으로 불릴 곳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은퇴 준비 아닐까? 퇴직 후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건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다시 기억해낼 시간이라는 뜻일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다.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누군가의 직원이 아닌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를 말이다. 퇴직 후 180도 변한 삶,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은퇴 후 겪게 되는 심리적 사회적 변화와 그에 대한 현실적 대처법. 많은 직장인들은 퇴직 후의 삶을 자유와 휴식의 시간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를 맞이한 후 많은 이들이 겪는 감정은 예상과는 사뭇 다릅니다. 내가 없는데도 회사는 잘 돌아간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간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은 단절된 직업 세계뿐 아니라 정체성사 회성 가정 내 역할까지 크게 흔드는 전환점입니다. 1. 정체성 상실과 시간 관리의 실패. 퇴직 후 가장 먼저 마주치는 변화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입니다. 직장에서의 직함과 역할이 곧 자기 정체성이 되었던 이들은 퇴직 후 하루아침에 쓸모없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직무 중심의 삶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공허감은 더 깊습니다. 이로 인해 무기력증, 우울감, 무의미한 루틴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처 전략. 퇴직 전 최소 12년부터 새로운 역할이나 루틴을 설계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 중심의 루틴 글쓰기, 운동, 강의, 취미활동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표가 없어도 매일 규칙적인 생활과 스스로 부여한 과업이 있어야 삶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2. 가정 내 갈등 증가, 가치 있는 시간이 불행의 원인? 은퇴 이후 부부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회사 일이라는 완충제가 있었기에 유지되던 거리감이 사라지면서 서로의 생활 습관, 가치관, 역할에 대한 기대 차이가 전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집안에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배우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처 전략. 부부간 은퇴 후 삶에 대한 사전 합의와 역할 재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자의 공간, 시간, 활동을 존중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과 혼자만의 시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공동의 취미 산책, 봉사, 텃밭 등을 만들되 서로 간섭하지 않는 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회적 고립과 소속감 상실. 직장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은 퇴직 후 사회적 연결망이 급격히 사라지는 위기를 겪습니다. 명함 한 장으로 쉽게 열리던 관계의 문도 퇴직 후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립감은 우울증, 무기력, 심지어는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인생의 후반기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소속감과 유대감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대처 전략. 퇴직 전부터 직장 외부의 커뮤니티 동호회, 지역 봉사, 온라인 네트워크 등에 참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며 세대 간 소통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등 자기 표현의 장을 만드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왕년의 나가 아닌 지금의 나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가 전하는 핵심 조언.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퇴직은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3가지 질문. 나는 퇴직 후 매일 어떤 루틴으로 살고 싶은가? 배우자와 함께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고 서로의 공간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나는 누구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살고 싶은가? 퇴직 후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을 다시 정의할 기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의 명함이 아닌 현재의 선택으로 인생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기억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을까? 월급이 끊기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아파트 한 채 믿고 버티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자산 부족으로 노후 생활비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산층이었던 당신, 은퇴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은퇴 후 중산층 가능? 당신이 모르는 충격적 자산 기준 대공개. 내가 은퇴한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질문,
한 번쯤 스스로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야 열심히 벌고 모으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후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를 앞두고 나면 모든 게 불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가 치솟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공감과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1. 사례 아파트 한 채 믿었다가 노후 파산 위기에 빠진 60대 부부. 서울에서 평생 일하며 집 한 채를 마련한 김씨 부부. 은퇴 후엔 이 집을 팔고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팔려고 하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전세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은퇴 생활비는커녕 기본 생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 씨의 경우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자산이 있어도 그것이 현금화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에만 의존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크죠. 중산층으로 남고 싶다면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수입니다. 2. 사례 퇴직금과 연금만 믿고 소비했다가 후회하는 50대 직장인. 박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며 퇴직금을 받을 생각으로 은퇴 준비를 대충 넘겼습니다.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소진된 퇴직금,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부족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외식과 여행을 즐기다 보니 생활비가 급격히 늘어난 거죠. 이 사례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소비 습관을 조절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버티기 어렵다는 겁니다.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선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고 적절히 소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3. 사례 조기 은퇴 후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사는 55세 남성. 이제 긍정적인 사례를 하나 볼까요? 김모 씨는 55세에 조기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수입이 없으면 힘들 거라는 걸 알고 미리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전에 틈틈이 준비했던 온라인 강의와 블로그 수입이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이어졌고 중고 물품 판매와 주식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덕분에 월 2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은퇴 전에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노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오늘날처럼 수명이 늘어나고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에는 이런 준비가 필수입니다. 은퇴 후 중산층으로 살기 위한 3가지 필수 전략. 1. 다양한 자산 배분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부동산, 주식, 연금 등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분산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배당주나 채권으로 월 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상업용 부동산이나 REITs 리츠로 소액 투자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2. 소비 습관 개선 적게 쓰고 많이 남기는 3. 은퇴 전부터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식과 쇼핑 대신 직접 요리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등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익 창출할 방법 찾기. 취미나 특기를 활용한 파트타임 일자리나 소규모 사업을 준비해 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한 강의, 콘텐츠 제작, 블로그 운영 등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선 단순히 얼마를 벌어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와 전략을 통해 이제는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이상 걱정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중산층으로 남는 현실적인 방법.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지금처럼 중산층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 질문은 50대, 60대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던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자산 규모를 늘리는 것이 답이 아니란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1. 지금의 생활 수준 유지가 정말 가능할까?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현재의 생활 수준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은퇴 후 소득은 대부분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현재의 소비 수준을 줄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소비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부터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구독 서비스를 점검하거나 외식 빈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2. 아파트 한 채가 나를 지켜줄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은퇴 자산으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 매도의 생활비로 쓰겠다고 계획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언제나 호황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전문가의 조언. 부동산만 믿는 건 위험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나 채권 투자로 월 수익을 만들어 두면 필요할 때마다 자산을 매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과 예상 수명 증가를 고려하면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연금은 기본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수단이지 여유로운 삶을 위한 유일한 해답이 아닙니다. 연금 외에 부수입을 만들거나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으면서도 취미를 활용한 파트타임 일자리를 병행하면 부족한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4. 내가 평생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노후에도 일정한 활동과 수입원이 있어야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글쓰기, 공예, 요리 등 취미를 발전시켜 강의나 소규모 사업으로 이어가면 소득과 만족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5. 현실적인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사례 1. 다양한 수입원을 만든 60대 남성. 이모 씨는 은퇴 후 연금만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블로그 운영과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월 10만 원 정도의 수익이었지만 꾸준히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2년 만에 월 100만 원의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수입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2. 소비 습관을 개선한 50대 부부. 김 씨 부부는 은퇴를 앞두고 재정 점검을 했을 때 월 생활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외식 대신 집에서 요리하고 정기 구독 서비스들을 정리하며 생활비를 30% 이상 줄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은퇴 후에도 부담 없는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 3. 연금만 믿었다가 후회한 60대 여성. 박 씨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 거라 믿고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건강 문제로 예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해졌고 결국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미리 수입원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후회로 꼽았습니다. 6. 은퇴 후 중산층으로 남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 1.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주식, 채권, 부동산, 연금 등 자산을 다양하게 나눠 관리하세요. 배당주와 REITs 리츠를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2. 소비 습관 조절. 은퇴 전부터 생활비를 점검하고 줄이는 훈련을 하세요.
외식, 쇼핑 등 비필수적인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세요. 3. 새로운 수입원 마련.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를 활용하거나 소규모 사업,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수익 창출을 고려하세요. 4. 지속적인 자기 개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데 투자하세요. 이는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기 위한 비결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다양한 자산 관리, 소비 습관 개선, 꾸준한 수입원 마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여유롭고 풍요로운 두 번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응원합니다. 은퇴했는데 통장에 8천 부분은 어떻게 살까?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정말 자유롭다 고 느끼기보다는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해왔는데 남은 게 이게 다일까?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고 나면 그 모든 고민이 사라질까요? 예를 들어 은퇴 후 통장에 남은 자산이 8천만 원뿐이라면 이게 과연 우리 부부가 살아갈 수 있는 자산일까요? 일자리도 없고 매달 나가야 할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까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8천만 원은 과연 충분할까요? 부부의 현실적인 노후 생활을 공개한다고 해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해 볼까요? 1. 자산 8천만 원, 과연 충분할까?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자신의 자산을 점검하는데 그중 8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주는 심리적 압박이 큽니다. 도대체 이 돈으로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까? 라는 질문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떠오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산의 크기보다는 그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1. 정수 씨 부부의 변화. 정수 씨 부부는 은퇴 후 자산 8천만 원을 손에 쥐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큰 집도 아니고 작은 단독주택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아보려고 했죠. 처음에는 낙천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상에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물가가 저렴한 시골로 갔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고장난 차, 그리고 텃밭을 가꾸기 위한 초기 비용 등으로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었죠. 그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소득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수 씨는 작은 온라인 창업을 시작했고 아내는 재능을 살려 자택에서 시작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을 찾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자산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작은 수익과 안정적인 생활로 처음에 상상했던 불안한 은퇴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 경제적 자립 그 이상의 의미.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이 강민수 씨와 그의 아내. 강민수 씨는 은퇴 후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예전과 똑같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8천만 원은 큰 돈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의 바닥을 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가 선택한 방법은 경비 절약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정적 교육이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 후 소소한 재테크를 통해 매달 10%씩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었지만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은퇴 후 3년 만에 그의 자산은 예상보다 더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강민수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여전히 가능성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삶의 질을 높이는 작은 변화. 자산 8천만 원만으로는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산을 아끼는데 그치지 않고 그 자산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산이 많지 않다면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는 법을 알아야 하죠. 실제 사례 3. 이은숙 씨와 박진호 씨의 행복한 노후. 이은숙 씨와 박진호 씨는 8천만 원으로 은퇴 후 자영업을 시작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주부로서 소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에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작은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믿음이었죠. 그들은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며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무료 활동과 재정적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그들은 실제로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론 자산 8천만 원, 그 이상의 가치는 무엇일까? 자산 8천만 원만으로 은퇴 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은퇴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산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수 씨, 강민수 씨, 그리고 이은숙 씨 부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변화와 실천이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8천만 원이라는 자산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은 자산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자산 8천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전문가의 시각에서 풀어본 현실적인 전략. 자산 8천만 원으로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현실적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꿈꾸며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나? 라는 고민이 가장 클 겁니다. 사실 자산 8천만 원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꾸려가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죠.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전략은 효율적인 자산 관리와 재정적 자립을 목표로 하며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좀 더 실현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1. 자산 관리와 소득 창출 투자와 수익 창출의 조화. 자산 8천만 원을 가지고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산을 단순히 예금에 두는 것보다는 투자와 소득 창출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팁 1. 분산 투자로 리스크 최소화하기. 8천만 원을 단기적, 고위험 투자에 모두 묶어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신 여러 가지 투자처를 분산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40%는 안전성 있는 채권이나 국채에 투자하고 나머지 60%는 주식, 부동산 펀드, 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등에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 자산 8천만 원 중 40%인 3,200만 원을 저위험 채권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3%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96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죠. 나머지 60%인 4,800만 원을 배당주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면 평균적으로 연 45%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192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의 배당 소득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 분산 투자하더라도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따르므로 시장 변화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6개월마다 자산 배분을 점검하고 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2. 생활비 절감. 은퇴 후 소비 패턴의 변화. 은퇴 후 자산이 제한적이라면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소비를 줄이기 위해선 생활비 절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출을 줄이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팁 2. 월세 대신 소형 아파트나 전원주택으로 이사. 은퇴 후 자산이 8천만 원이라면 큰 도심의 고급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없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형 아파트나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지방으로 이사하여 생활비가 저렴한 지역에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서울에서 월세 80만 원인 1인 가구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연간 960만 원의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이사하면 월세 40만 원으로 같은 크기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 48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죠. 주요 주의사항. 지방으로 이사할 때는 생활 편의시설이나 의료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외진 지역으로 이사하면 교통이나 상업시설의 불편함이 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팁 3. 매일의 소소한 절약 습관. 은퇴 후에도 매일의 작은 지출을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면 장기적으로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 외식비, 유틸리티 비용 등을 절약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외식을 줄이고 건강한 식단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면 월 30만 원 이상의 절약이 가능합니다. 전기세나 가스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LED 전등을 사용하거나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달에 약 1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 지나치게 절약하려다가 건강이나 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지출을 줄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너무 많은 외식을 줄이거나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정신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3. 부부 간의 협력과 소득 분배. 함께하는 노후. 은퇴 후에 자산 8천만 원으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부부가 각자의 강점과 자원을 잘 활용하면 부족한 자산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팁 4. 부부의 경제적 역할 분담.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면 각자의 경제적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한 명은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재테크 전문가 역할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소비를 관리하고 일상적인 지출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 남편이 퇴직 후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다면 아내는 집안 경제를 관리하며 소득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예산을 조정하고 절약할 부분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각자의 역할을 잘 나누어 서로 도우면 자산 8천만 원도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군가는 더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대화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산과 지출에 대해 자주 논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자산 8천만 원, 더 이상 불안한 숫자가 아니다. 8천만 원은 분명히 작은 자산이지만 효율적인 관리와 생활 전략을 통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와 재정 관리, 소비 절감, 부부간 협력을 통해 자산을 더 잘 활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스스로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실천하며 작은 변화를 쌓아가면 충분히 원하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쉰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루 두 끼 먹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보며 하루를 보내면 그게 은퇴지 싶었죠. 근데요, 막상 혼자 은퇴 후 1년을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루가 너무 길고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혼자라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밥 먹던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가 늦는 날이면 걱정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삼각김밥 하나에도 혼자 먹기엔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생활비도 전처럼 나누지 못하니까요. 은퇴 후 1인 가구가 된다는 건 단순히 혼자 밥 먹고 혼자 자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정확히 준비하지 못하고 퇴직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1년간 실제로 드는 생활비,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은퇴자의 현실적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아닌
그 속에 담긴 무게와 고민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퇴 1년차 60대 1인 가구의 현실적인 월생활비. 기본적인 지출 항목은 이렇게 나뉩니다. 항목 평균 비용 월. 주거비 월세 관리비 포함 5,070만원. 식비 3,040만원.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10만원 내외. 통신비 핸드폰 인터넷 6만원. 교통비 5만원. 의료비 10만원 예비비 포함. 여가 및 소소한 소비천 20만원. 총합 평균 120만원, 160만원 선. 이건 정말 아껴 쓴 경우의 수치입니다. 조금만 외식을 더하고 건강이 안 좋아 병원이라도 한두 번 다녀오면 180만원을 넘기기 쉽습니다. 은퇴 후 1인 가구가 겪는 3가지 현실적인 사례. 일사례 난 연금도 있는데 왜 항상 빠듯할까? 마이너스 이모 씨 64세, 국민연금 월 82만원 수령. 이모 씨는 60세에 자발적으로 퇴직했습니다. 자녀들도 출가했고 본인도 은퇴 후 혼자 사는 걸 선택했죠. 국민연금은 82만원, 거기에 소액 임대 수입이 20만원 정도 더 들어옵니다. 총 월소득 약 100만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 충당도 벅찹니다. 생각보다 물가가 너무 올라 있어요. 식비 줄이려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버티는데도 한 달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결국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루 2끼를 해결하고 냉방비가 많이 나오는 여름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연금이 있다고 안정한 게 아닙니다. 은퇴 후 1인 가구는 소득 최소화 구조를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례 혼자 살아보니 집값보다 관리비가 더 무섭더라고요. 마이너스 정모 씨 66세, 자가 소유 아파트 거주. 정 씨는 자가 아파트에 삽니다. 나는 월세 안 내니까 괜찮겠지 했지만 예상치 못한 함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리비와 공과금. 혼자 사는데도 관리비가 16만원, 가스 전기수도 합치면 한 달 10만원은 나와요. 엘리베이터 유지비, 청소비, 공용 전기세까지 다 내야 하니까. 결국 정 씨는 아파트를 팔고 원룸 전세로 이사하면서 겨우 한 달 지출 20만 원가량을 줄였습니다. 자가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혼자 살기에 적정한 크기와 관리비 구조를 꼭 확인하세요. 3살의 돈보다 더 힘든 건 말 한마디 없는 하루. 마이너스 박모 씨 68세, 월 생활비 150만원 수준. 박 씨는 적금도 착실히 부었고 노후 자금으로 1억 5천 정도를 마련해뒀습니다. 작은 빌라에 혼자 살면서 월 150만원 선으로 조절해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힘든 건 생활비가 아니라 고립감입니다. 말소리가 안 들리는 날도 있어요. 통장 잔고는 줄어들지 않지만 마음은 자꾸 쓸쓸해집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후 자서전도 한 편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1인 가구는 돈보다 중요한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관계, 소속감, 작은 활동이 삶을 지탱합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1인 가구,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월 고정비 줄이기. 자가라도 관리비 많은 집은 피하세요. 월세라면 보증금 높은 구조로 이자율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공서비스 적극 활용하기. 60세 이상 무료 복지관, 급식소, 문화센터 프로그램 등은 적극 참여하세요. 비상금 통장 꼭 만들기. 매달 쓰는 통장 외에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장기전 필요 상황에 대비한 최소 300만원 이상의 비상금은 필수입니다. 고립감 관리. 무조건 모임을 가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동네 도서관, 복지센터, 작게는 택배기사와 인사라도 나누며 관계 유지를 시도해보세요. 식비는 건강과 직결. 끼니를 건너뛰거나 지나치게 저가 음식에만 의존하면 병원비가 더 나갑니다. 저렴해도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지며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말, 준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건 자유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의 1년은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생활비?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은퇴자일수록 숫자보다도 생활 패턴을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 산다는 건 모든 걸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준비된 사람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노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이 은퇴 후 혼자 살아가야 할 수많은 분들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1년 혼자 살아보니 정말 이 돈으로 버틸 수는 있습니다. 단 계획이 있다면요. 은퇴 후 1인 가구의 실질 생활비 분석 생존 비용은 얼마인가? 2024년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148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단순 평균이며 실제 지출 구조는 개인의 주거 형태, 건강 상태, 지역적 물가 수준, 소득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1인 가구가 1년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생활비 구조,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적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1인 가구 은퇴자 지출 구조 항목별 분석. 은퇴 후 1인 가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본 지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주요 내용을 평균 비용원. 주거비 월세 또는 관리비, 전세이자 등 50만 70만. 식비자가 조리 중심일 경우 30만 40만. 공과 금전기 수도 가스 약 10만. 통신 비휴대폰 인터넷 약 6만. 의료 비정기 검진 약값 비상 병원비 포함 10만 15만. 교통비 대중교통 이용 기준 약 5만. 여가 및 기타 취미, 문화생활 등 10만 내외. 총합 평균 지출 월 12만 180만 원 수준. 이는 기본적인 생활만 유지하는 수준의 비용이며 병원 입원, 대형 가전 교체, 장기적 약물 치료 등의 예외 상황 발생 시 더 큰 금액이 소요됩니다. 2. 주요 지출 항목별 고려사항. 1. 주거비. 자가 소유자의 경우도 관리비와 유지비가 월 15만 25만 원 이상 발생합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형 혹은 지역 공공주택 등을 선택할 경우 고정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월세 거주자는 반드시 보증금 대비 월세 환산 이율을 확인해 고정비 최소화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식비. 혼자 사는 경우 식사 횟수 자체는 줄지만 외식 비용이나 배달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 간편식 HMR과 편의점 위주의 식사는 건강을 해치며 장기적으로 병원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 12회 시장 장보기 냉동 냉장 식당 관리를 통한 지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3. 의료비. 노년기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는 의외로 변수 요소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백내장 등의 만성질환 보유 여부에 따라 연간 의료비 150만 300만 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유지 여부,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 활용 등을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은퇴 후 1인 가구의 지출 구조. 사례 월 소득 100만 원, 국민연금 수급자. 구조 국민연금 월 82만 원 소형 상가, 임대 수입 18만 원. 주거 형태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5만 원. 월 평균 지출 약 140만 원. 매달 40만 원 적자, 예금 자산을 조금씩 인출하며 생활 중. 결론 월세 거주자는 최소 연금 외에 소득원 12개는 필요. 사례 자가 소유자 저축형 생활. 구조 퇴직금 일부로 구입한 빌라 자가 보유. 고정비 관리비 18만 원, 식비 30만 원, 기타 약 60만 원. 월 평균 지출 110만 원. 자산 잔고 예적금 1억 2천만 원. 결론 자가 보유자라도 장기적 병원비 대응 자산 필수. 사례 금융 자산 풍부하나 정서적 고립 문제. 구조주택 매각 후 전세 입주, 자산 2억 원 보유. 생활비 문제 없음, 월 130만 원 수준. 문제점 외로움으로 인한 정신건강관리 비용과 심리적 취약성. 해결 방안 복지센터, 커뮤니티, 취미 동아리, 종교문화활동 참여. 결론 경제적 안정보다 중요한 건 관계의 지속. 4. 전문가, 조언 은퇴 1인 가구의 필수 전략 5가지. 생활비 최소 기준선 파악 후 소득 구조 점검. 얼마까지 써도 괜찮은가? 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자동으로 들어오는가? 를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고정비 구조 최적화. 자가 vs 전세 vs 월세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지며 본인 상황에 맞는 주거 형태 선택이 핵심입니다.
연금 외 소득원 마련, 소형 임대, 배당형 ETF, 저위험 적립형 상품 등 12개 소득원 다변화가 필수입니다. 건강 리스크 대비 구조 설계, 실손보험 여부 확인, 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제도 숙지 필요, 관계 단절 예방 활동 병행, 여가 소속 커뮤니티, 작은 아르바이트, 온라인 소통 등 지속적 대인관계 유지 필요. 결론 숫자보다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1인 가구의 은퇴는 단순히 혼자 산다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리스크를 단독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은퇴 후 1년은 자신에게 맞는 지출 구조와 생존 전략을 확인하는 테스트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시점에서 반드시 다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월 고정비는 얼마인가? 이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원이 있는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자금 구조는 존재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은퇴 후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생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할 시기입니다.